80년대, 90년대 이 브라질 한인 사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돈을 잘 벌 때가 있었습니다. 뭐 누구든지 일하면 한 달에 뭐 몇만 불씩, 뭐 누구는 또 연말 되면 뭐 몇십만 불씩 벌고 지금도 벌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또한 그 당시에 브라질 경제 성장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한인들이 포르투갈어가 제대로 안 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1세대들이 2세를 당연히 낳았고요. 2세대가 이제 뭐 40, 50, 60 이제 되는 그런 나이가 됐고, 또한 경제도 옛날같이 뭐 성장하진 않고, 우리가 종사하던 한인 의류업도 이제 예전과 같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겁니다. 경쟁 상대가 많이 나타났고, 또한 그런 예전에는 그냥 대충 만들어도 입던 옷이 지금은 고급화가 되다 보니 생산 단가도 많이 오르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또한 2세들은 당연히 한국말을 안 하게 되고 1세대들만 모여 살던 한인촌도 축소되고 그 한국으로 들어가는 와중에 전 세계적으로 파동을 일으킨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분이 돌아가시고 또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하면서 한인 사회가 엄청나게 쪼그라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인들이 자꾸 우리 브라질 한인뿐만 아니라 모든 분이 옛날만 생각하고 행동한 분이 많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그 당시 몇만 명 됐으니까 그들 상대로 장사를 해야지. 지금은 그만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예전에 30년 전에, 뭐 20년 전에 내가 잘 나갔을 때 막 이렇게 행동했다고 해도 요즘 신세대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40대, 50대 되면 사람들만 해도 뭐 20, 30대 이런 젊은 애들은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 쉽게 해서 우리가 하는 뭐 3.1절이라든가 광복절이라든가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은 글쎄요 20, 30대 애들이 뜁니까? 당연히 안 보입니다. 이게 뭐 누가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대로 생활이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은 대부분 나는 불알 사람이야. 한국계 불알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 우리 한국 사람 같이 한국 교회 나가고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이런 소속감이 많이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들은 브라질에서 브라질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이것을 예전에 여기서 생활했던 분과 또 이곳에 왔던 분들이 그것을 그냥 동질화시켜서 한인사회 잘 나가고 한인사회 크고 한인사회에서 무슨 장사를 하고 한인 상대로 뭘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오시는데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뭐 식당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브라질 사람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주 손님들이 그리고 또 한인사회도 옛날에 쉽게 해서 뭐죠 머리방이 만약에 뭐 그 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10개 있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곳에서 뭐 어떻게 치고받고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일을 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그만큼 될까요? 많이 줄었고요. 또한 여러 가지 뭐 서비스나 이런 제공하는 것들이 예전과 같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한인들을 상대로 한인들의 업주들한테 뭐 고용에 대해서 일하는 게 급격히 줄었습니다. 없습니다. 저도 이제 식당을 하면서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손님을 접대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2세들 대상으로 뭐 18살부터 이상 해서 뭐 20 몇 살까지 뭐 대학 간 애들이나 뭐 이런 젊은 애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쓰려고 했는데 숫자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 비용이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뭐 주급이든 뭘 이게 하다 보면은 브라질 사람의 월급보다 이상이 되는 돈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희귀성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없어지는데 어찌됐건 이거 설명드린 이유는 한인 사회에 나와서 한인들이 있는 업체에 등록이 되어 취업 비자를 발급받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월급을 받고 산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채용한다고 해도 브라질 사람과 같이 월급을 주기 때문에 브라질 사람 월급은 예전에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월급이 쌉니다. 그리고 월급을 등록하게 되면 뭐 16%, 20% 이상 뭐 세금을 떼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제 비합리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인촌에서 정말 연락이 많이 옵니다. 저 사장님 저 가게 좀 등록 좀 해주세요. 저 거기서 일하겠습니다. 뭐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 돈으로 40만 원이요? 40만 원이면 얼마야? 한 400불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것도 부담입니다. 브라질 여기 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예전과 같은 그런 정보를 좀 그만 좀 다시 찾아보시고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 브라질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영주권도 없이 불법으로 이민 와서 비비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이렇게 먹고 뭐 사업도 하고 나중에 돈 벌던 시대가 한 2000년대 전에 끝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만 해도 많이 오는 분이 없는데, 지금은 이제 젊은 애들이 이제 그 젊은 뭘 하나 뭐 가지고 여기 와서 도전해본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누구한테, 얘기하다가 설명한 게, 예전과 같이 옷가게가 안 된다. 그래서 그거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두 가지가, 요즘 한인 사회가 많이 변하고, 한인촌도 많이 변하고, 의료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일단은, 어, 브라질에서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많이 나온 거죠. 당연히 예전에 우리 한인들이 많이 종사했는데, 뭐, 볼리비아부터 시작해서 브라질 사람들도 많이 만들고 하면서, 이런 사업이 많이 커진 거, 때문에 경쟁 상대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법과 제도가 많이 바뀌면서, 또 이런 걸 따르다 보니, 세금도 많이 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외부적인 조건입니다. 그럼 내부적인 조건은 무엇이냐? 예전에 우리는 이제 밤새고 일해서 1,000불이라도 한 달에 더 벌 수 있으면 우리는 했죠.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1,000불을 하나 벌기 위해서 무엇을 투자해서 뭘 이렇게 한다? 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0불이라는 큰 돈이 되지만 돈이 좀 자산이 있고 규모가 큰 사람에서는 그걸 내가 하려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쉽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외부와 내부적인 요건이 맞다 보니 우리 자꾸 사람들은 외부적인 조건만 보고 브라질 옷 장사가 안 되고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도 예전에 굶었을 때는 당연히 그게 큰 사업이고 좋은 거였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럼 옷을 안 만드느냐? 아니, 지금 2억 인구가 옷을 안 입겠습니까? 입습니다. 다 누구는 돈을 벌고 먹고 살고요. 그래서 그 사업 안에 들어가서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브라질도 좀 문제되는 게 중국에서 시작하는 그 시인이라는 거 있죠? 온라인으로 옷을 파는 것.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곳에서도 예전과 같이 브라질 사람들도 야, 저거 경쟁이 안 돼. 중국에서 오는 거 경쟁이 안 돼. 라는 등 시장은 변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어쨌건 오늘 또 브라질 또 소식도 이렇게 또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